그래서 이제 답변 전략을 한번 볼 거예요. 출제 의도하고 채점 포인트를 분석했으니까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전략으로 답변을 써야지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의한 답변 예시를 드리는데 이 답변 예시는 이 답변 전략에 딱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시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쓴 논술이 이 답변 전략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분석해 드린 출제 의도하고 채점 포인트에 맞춰서 답변 전략하고 맞는지를 한번 스스로 분석해 보셔야지 돼요. 제가 모든 부분을 다 피드백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 드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예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일단은 인제 제목을 좀 봤어요. 이게 논술이니까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그 논술의 제목을 봤는데 "학교의 학습 조직 전환을 위한 교육청의 수업 혁신 지원 방안." 또 "협력과 성장의 학습 조직형 학교를 위한 지원 방안."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 혁신 지원 방안." "학습하는 조직으로 전환을 위한 수업 혁신 지원 방안." "학습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깊이 있는 학습 수업 혁신 지원 방안." "학습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학교 수업 혁신 지원 방안." 우선 제가 이렇게 6 개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대부분은 음 '아 이 정도면 제목으로서 괜찮다. 좀 뭐 점수가 감점될 만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쪼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문제에서 학습 조직 전환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학습 조직할 수 있는 교육청의 방안을 논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학습 조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제목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수정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다 적당하다고 적절하다고 봐요, 이 정도의 그 제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을 붙일 때 문제를 읽어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딱 한 줄에 함축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를 고민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결국 제 보통 보면은요. 제목은 제일 마지막에 붙여요 다.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결론 쓰고 그거를 전체 파악할 수 있는 아우른다 그러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한 줄의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문제에서 봤을 때는 학습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학습 조직 방안.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학습 조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제목은 쪼끔 더 보완이 필요하다. 나머지 5 개는 이 논술 문제에 대해서 적정한 제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들은 잘 붙이셨어요. 그다음 인제 답변 전략을 보면 논술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예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서론은 주로 인제 배경을 먼저 기승전 그거는 다 배우셨죠? 그래서 인제 기승전으로 보실 수도 있고 배경을 쓰고 필요성을 쓰고 연결을 쓴다. 이렇게 3 가지. 그래서 이 배경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단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것을 서술하면 배경이 될 수 있죠. 그다음 필요성. 학생의 주도성과 깊이 있는 학습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가 정체된 조직이 아닌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학습 조직. 학습 조직이 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습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그럼 필요성에 대한 기술이 되겠죠. 그다음에 연결은 본론에서 내가 뭘 쓸 것인가. 서론에서는 거의 그걸 꼭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빠지면 물론 이후의 것도 제대로 못하면 점수가 어 감점이 되지만 서론에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론에서 다룰 핵심 내용, 깊이 있는 학습의 의미 쓰라고 했죠, 문제에. 그다음에 교육청의 수업 혁신 지원 방안 쓰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내서 논하고자 한다. 아니면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론은 이 정도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안 중에서 하나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답안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분석해 드린 거에 얼마나 적절하게 맞는지 또 어떤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쓰신 답변도 이 분석 내용에 맞춰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학교의 학습 조직으로의 변화 요구. 미래는 역량 중심 사회로 교육의 역할이 무엇을 아느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바뀌고 있다. 이에 최근 학교 교육은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의 자발적 성찰과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 조직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깊이 있는 학습의 실현을 위해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지원하는 학교 중심 컨설팅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본 고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의 의미를 살펴보고 학교의 학습 조직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청의 수업 혁신 지원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해 드린 거에 좀 맞춰서 쓰셨어요. 근데 지금 논술을 쓸 때 여기 앞에 이런 제목을 쓰는 거 안 쓰는 거 많이 인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이라고 쓸지 들어가며라고 쓸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부는 인제 이렇게 썼어요. 학교의 학습 조직으로의 변화 요구 이렇게.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제목으로 하나 붙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분석해 드린 배경, 처음에 인제 배경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배경을 이렇게 쓰셨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보면 필요성을 좀 길게 이렇게 쓰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연결이죠. "난 본론에서 못 쓰겠다." 이렇게 제시된 서론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쓰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답변 전략 인제 본론을 보면 문제에서 깊이 있는 학습의 의미 그다음에 세 가지 측면 쓰라고 했죠? 그래서 답변 전략은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2를 활용해서 지식의 구조화,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성찰 이게 깊이 있는 학습의 세 가지 측면이죠. 그래서 단편적 지식이 아닌 교과 간 핵심 개념 중심, 핵심 개념, 핵심 아이디어 이게 인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탐구를 통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한다. 또 삶과 연계한 학습은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에 적용하여 실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거다. 또 학습 성찰은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배움을 돌아보고 스스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자기 주도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본론 1은 이 방향으로 쓰겠다. 개요를 쓰실 때 이렇게 써 놓고 시작하시면 되죠. 그리고 문제에 있는 기술이라든가 핵심 키워드 이런 거를 중심으로 써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인제 이 제출한 이 부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의 의미와 세 가지 측면. 깊이 있는 학습이란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의 구조화 및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상황에 전이 및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학습을 의미한다. 주요 측면으로 첫째, 핵심 아이디어 중심 학습이다. 개념 중심 탐구 학습을 기반으로 교과 간 연계성을 강조한다. 둘째, 전이와 적용 중심 학습이다. 배운 내용을 실생활 맥락에 적용하고 문제 해결 역량 함양에 주목한다. 셋째, 학습 성찰 중심 학습이다. 학생이 메타인지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내면화를 통해 학습 과정을 성찰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핵심 아이디어 중심 수업 설계, 탐구 질문 활용, 성장 중심 평가로 연결되어 깊이 있는 학습의 실질적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깊이 있는 학습의 의미와 세 가지 측면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쓰신 거예요. 이 제출하신 분은 우선 깊이 있는 학습의 의미를 썼죠? 깊이 있는 학습의 의미는 문제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를 잘 보고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가지 측면. 첫째는 핵심 아이디어 중심 학습이다. 그래서 두 갈식으로 쓴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두 갈식으로. 그다음에 둘째는 전이와 적용 중심 학습이다. 문제에 다 있었죠?
그 다음에 셋째는 학습 성찰 중심 학습이다. 그래서 두 갈식으로 첫째 이것이다, 둘째 이것이다, 셋째 이것이다 해가지고 두 갈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논지에 대해서 논거를 하나씩 썼죠.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중심 학습은 개념 중심 탐구 학습을 기반으로 교과 간 연계를 강조한다. 이게 논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또 논지가 전이와 적용 중심 학습이라면 배운 내용을 생활 맥락에 적용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을 주목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논지는 학습 성찰 중심 학습이다. 문제에 있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키워드를 가져와서 쓰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논거는 이거죠. 학생이 메타인지를 활용한 자기조적 내면화를 통해서 이렇게 성찰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런 측면은 핵심 아이디어 중심 수업 설계, 탐구 질문 활용, 성장 중심 평가로 연결되어 깊이 있는 학습의 실질적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한 번 더 결론을 내려줬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깊이 있는 학습의 의미, 세 가지 측면 이렇게 썼어요. 본론. 예, 다음.